기술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면 비상등 한번 켜주시면 좋습니다. 드라이브 기어 넣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코어랩 TV 김승철입니다. 오늘은 그 BMW에서 M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M8 그란 쿠페 컴페티션을 한번 요 드라이빙 센터에서 이제 타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을 하실게요. 네, 이동하면서 안전사항 좀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 레이스 하시는 거 아니니까 좀 편하지 말아주시고요. 저와 차량 간격은 약 한 2세대분 정도 안전거리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비상등을 켜주시면 되고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는 지금처럼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오늘 아직 노면이 조금 젖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안전하게 주행 계속 안내 좀 드릴게요. 네, 요 M8 컴페티션은 그 4.4리터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고요. 네, 트윈 파워 터보라고 하죠. 625마력에 750Nm, 그러니까 76.5에 해당되는 그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4륜 구동이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경우에 후륜 구동으로 완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차 혹시라도 좀 카메라 좀 위험해서 떨어지거나 하시면은 비상등 켜서 바로 안내해 주세요. 바로 멈춰서 진행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차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 센터 측에서 일단 요 메모리 M2 버튼에다가 트랙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저희 드라이빙센터 트랙에 다시 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한 바퀴는 가이드랩으로 진행하면서 또 이제 M8 처음 타보셨으니까 느낌 좀 한번 여러 가지 좀 친해지고요. 전체적으로 속도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좀 워밍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센터 측에서 요 M1에다가 제일 컴포트로 맞춰놨다고 해요. 좌우로 좀 조정해 보시면서 차량 이런 핸들링 감도 한번 느껴보세요. 운전대 돌렸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는지. 일단은 지금 그만큼 차가 잘 따라서 선회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이어 좀 워밍업 차원에서 이렇게 또 해주시는 것 같은데 길에 익숙해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네, 일단은 이 조향비가 굉장히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아마 컴포트 모드이기 때문에 운전대가 좀 가벼우실 거예요. 이따가 또 스포츠 플러스로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을 때 운전대 무게감들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갈게요. 네,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첫 바퀴는 한번 컴포트로 좀 타볼게요. 네,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래도 컴포트로 타겠죠, 차를. 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도 좀 다소 밀리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초반 구간에서만. 그리고 모든 게 굉장히 좀 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내에 들어오는 각종 뭐 엔진 사운드나 배기 사운드 이런 일체가 많이 타보셨으니까 이 주행 라인 잘 잡아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그 길이 좀 비가 와가지고 어떨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운명에 맡겨야죠, 뭐. 네. 네, 브레이크 페달이 그 딱 이 캘리퍼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다음부터는 굉장히 확실하게 무는 게 느껴지네요, 이 디스크를. 다른 M 차량들이랑도 한번 느낌 비교해보시고 M5도 한번 타보셨을 텐데 M5랑 또 트랙에서 어떻게 다른지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M5보다는 트랙 밸런스는 조금 더 좋을 거예요. 무게중심도 좀 낮아졌고 약간 좀 지출 상황이 좀 더 M5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타시기에 좀 더 안정성도 높고 이제 좀 더 잘 달려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차는 가격이 2억 3천 후반, 2억 3천만 원 후반대예요. 좀 진행할게요.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좀 오늘 시승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8단 ZF 토크 컨버터 변속기가 있는데 거기에 M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M 스텝트로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동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한 바퀴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조금씩 속도도 올려가면서 진행 중
언덕까지 부드럽게 쭉 가속해볼까요? 일반 도로 상황에서는 그 컴포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25마력의 차량이죠. 이제 가볍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올려보시고, 이번에 숫자 100에서 처음에 제동 시작해볼게요. 100부터 제동 가야 되는 거 잘 바라봐 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차가 가속이 묵직합니다. 아직은 컴포트 모드여서 한 번 더 살짝 좀 제동하고, 날카로운 가속감은 아직은 주지 않았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차가 항상 공격적인 자세로 한다면 운전자와 차의 어떤 서먹서먹한 관계가 계속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젖어있다 보니까 이 연석 밟으셔도 되는데 좀 최소화 시켜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연석이 좀 비가 와서 젖으면 좀 미끄럽다 보니까. 네, 인스트럭터님이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젖어 있을 때는 이 연석, 이렇게 얼룩 색깔로 되어 있는 거기가 아무래도 더 미끄럽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MX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다륜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이제 안타깝게도 후륜으로 전환을 하려면은 DSC 오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이제 M8이나 M5의 후륜 모드는 좀 체험하기가 좀 어려우신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직상과 쭉 가서. 네. 하지만 다륜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랙에서 좀 더 자신있게 코너 탈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비가 오는 날에도 좀 더 안정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게 자동 모드로 변속기가 있다 하더라도 시프트 패드를 한번 당겨서 수동으로 들어오면 다시 운전자가 복원해주기 전까지는 오토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좀 느껴집니다. 직선 속도 좀 더 올려볼게요. 한 150km 정도까지 쭉 가겠습니다. 쭉 가서. 근데 2000rpm 넘으면서부터 굉장히 그리고 이피션트 상황에서의 이러한 가속페달 응답성들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150에서 제동합니다. 굉장히 좀 넉넉한 파워가 네, 계속 유지가 되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다시 오른쪽 턴. 네, 지금 또 비가 와서 아직 완전히 말라있지 않아가지고 페이스 조절을 좀 해주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제가 M2를 눌러가지고 스포티한 상태로 좀 차를 옮겨보겠습니다. 포인트들 놓치지 마시고 쭉 나오시면서 가속합니다. 네, 이렇게 눌렀습니다. 모니터에 이렇게 현재 어떤 모드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죠. 일단은 뒤에서가 조금 더 민감해졌어요. 뒤 차축의 반응이. 네,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가속할 때 특히. 저희 서행 그룹이 좀 있어서 왼쪽으로 추월할게요. 왼쪽 방향 드시는 거 주시고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이거는 효과음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가속 페달을 직선 구간에서는 풀가속 해보시면서 이피시언트 모드의 가속성을 충분히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미 스포츠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가속 페달을 놓을 때마다 부르륵 하는 소리가 네, 이 배기 쪽에서 들립니다. 뭔가 플랩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이제 풀가속입니다. 쭉 가속해 볼게요. 200에서 제동하실게요. 풀가속하시고 숫자 200 제동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프트업을 할 때도 그게 생기네요. 시프트 모드로도 충분한 가속성을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약간씩 변속 충격이 생기네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2 버튼을 눌러서 스포츠 플러스로 모드 변경을 해볼게요. 네, 이미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죠. 변경이 되셨다면 비상등 한번 켜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대로 남은 시간 또 주행 이어가 볼게요. 제가 그리고 일단은 한번 이따가 트랙 모드를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은 좀 써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가속한 다음에 코너에서 자, 제동 포인트 왼쪽 오른쪽 이 조향 조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이제 속도 스피드 응답성과
강도들, 운전 대목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변속. 그다음 이제 M8 같은 경우에는 그 브레이크 쪽도 익스피리언스가 추가가 됐어요. 네, 기본 컴포트랑 스포츠 이렇게 브레이크도 추가가 돼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 성능도 조금 더 향상이 된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직선 쭉 가속할게요. 여기 보면 브레이크가 컴포트랑 스포츠가 있는데 그 초기 담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동 포인트도 치지 마시고 오른쪽 선. 그리고 이제 이 변속기가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현 속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낮은 속도를 유지하려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저희 왼쪽으로 추월할게요. 풀가속 갑니다. 스포츠 플러스의 풀가속 성능 느껴보세요. 네, 아까 그 컴포트랑은 가속감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이곳이 200에서 제동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브레이크 세라믹 브레이크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M 브레이크나 또는 다른 스테이 브레이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제동성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고성능 브레이크를 껴주셔야 훨씬 더 좋은 제동 성능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이거가 이 처음 담력에 그게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붙들고 있는 그 운전도 잘 하시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안 할게요. 차량 충분히 한번 느껴보시기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운전한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한번 차량 퍼포먼스를 느껴보세요. 네, 아까 좀 말씀이 좀 제가 끊겼는데 요 브레이크를 스포츠로 하면은 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놨을 때에도 조금 더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차가 캘리퍼가. 근데 그게 어떤 이질감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더 브레이크를 놨다가 붙잡고 있다가 놓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아마 짜릿하실 거예요. 저 메인 직선보다는 여기가 뭔가 직선이 길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속도도 많이 올라가고 또 여기 이어지는 고속 코너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주행을 한번 잘 해보세요. 네.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톤인데 사실 트랙에서 2톤은 절대로 좀 유리한 그런 스펙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운전자에게 약간 노면이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천천히 타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 선. 네, 인스트럭터님이 아주 인솔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렇게 코너에서 계속 코너 주행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때는 좀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옆방향으로 차가 좀 힘을 많이 받습니다. 아, 근데 인스트럭터님이 착심하고 도망가시면 제가 못 따라가는데, 네,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네, 요런데 근데 쇼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덩치와 무게의 한계를 드러내네요. 네, 그런 구간에서는 저 앞에 가는 M4보다는 좀 이렇게 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강력한 차라고 하더라도요. 보니까 언더스티어 경향이 이제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또 비 오는 날 파란색 건 놓치지 않도록 속도 조절 잘 해주시고요. 그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정말 스포츠카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까는 좀 힘이 센 GT카에 앉아있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 에코 쪽에서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좋네요. 네, 본격 스포츠카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오시면서 풀가속. 차의 어떤 승차감이나 운전자의 몸에 전해주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모든 게 그 편안함 위주로 돼 있어요. 좀 거칠은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게 굉장히. 제동 오른쪽 선. 8시리즈가 특히 이 그란쿠페는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더 고급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갑니다. 그래도 아무리 M이라고 하더라도 MX 드라이브라고 하죠, 이 차의 사륜 구동은. 네, 근데 이 코너에 처음 이렇게 턴인을 할 때의 그 날카로움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륜의 그 피를 속이진 못하네요.
마쳤다가 한 번 더 추월할게요. 자꾸 부룩부룩 소리가 나서 제가 지금 브루클린에 어디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왼쪽 방향 지시 한번 켜주시고요. 추월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굳이 끝까지 안 밟으셔도 얘는 뭐 어마어마한 가속력을 냅니다. 네,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네. 그래서 좀 중간 정도 밟으나 아주 진이겨서 밟으나 그 차이가 오히려 좀 적게 느껴지는 부분이 또 있네요. 오히려. 다시 한번 갑니다. 쭉 가서. 아, 근데 정말 빠른데 너무 편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넓은 층의 사람들을 좀 이 초고성능의 어떤 그런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BMW M의 손짓이 아닌가,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다루기 마냥 까다롭고 불편하고 이러면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이런 부분이 잘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립을 조금이라도 잃으려고 하면은 앞바퀴에 곧바로 구동력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정성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D 차축에서는 이제 그 M 디퍼런셜이라고 하죠. 그거는 작동을 하는데 앞은 좀 안정성 있게 누르려고 하고, 그렇게 좀 조심해서 쭉 가서. 앞뒤 간에 서로 조금 의견 충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앞은 조금 이렇게 워워 시키려고 하고 뒤는 나는 가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좀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랙 모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비밀입니다. 트랙 모드는 이 M 모드라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그걸로 들어가집니다. 딜이 좀 마른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 그룹 상당히 빠르긴 하죠. 지금 다른 그룹들 계속 좀 추월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좀 페이스 조절해서 가다가 두 번째 직선에서 다시 한번 추월 진행할게요. 근데 차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세상에서 차를 한 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건상 그렇게만 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안전하게 추월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한 대로 가족도 태워야 되고, 또 나들이도 가야 되고, 예, 또 스포츠 주행도 해야 되고, 트랙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한 대로 모든 거를 해야 되기에 좀 그거를 다 맞출 수 있는 차가 사실은 좀 많지가 않거든요, 이 지구상에는. 근데 이 M8 그란 쿠페 컴피티션은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오시면서 불가속. 그러니까 RPM을 이렇게 세로로 보여주니까, 네,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더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으로 가는 것보다. 네, 그리고 이게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조금 없던 그런 컨텐츠가 생기네요. 이 트랙 모드로 하니까. 아, 근데 코너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차한테는 좀 불리한 조건이 계속 되네요. 네. 그러니까 코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이 차는 유리한데요.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M8에 또 컴페티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떻게 보면 BMW에서는 정말 끝판왕이잖아요, 성능적으로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실 BMW M은 이 고객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재구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BMW M을 졸업하시기 전에 좀 마지막으로 한 번은 거쳐보면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좀 M의 졸업장 같은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차를 다루기에 이 트랙 모드로 하더라도, 네, 제가 살살 타서 그러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쭉 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국내에서의 좀 아주 높은 가격입니다. 이 차가 2억 4천만 원인데 조금 못 미치거든요. 네, 좋습니다. 근데 M5와 저희 천천히 좀 페이스를 낮춰주시고요. 이제 주행 종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 풀링으로 좀 진행하면서 이제 좀 엔진이랑 브레이크 열 좀 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빠른 속도로 주행했는데도 너무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시간 좀 천천히 라인 한번 짚어주시면서 주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차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내에서 좀 과도하게 비싸게 좀 책정된 듯한 가격입니다. 변경해 보셔도 되고요. 혹은 다시 M1 버튼으로 그냥 미션 모드로도 주행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모드로 주행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M5와의 가격 차이를, 해외에서의 가격 차이를 국내에 비교해 보면 좀 이 M8 컴피티션이 좀 쿠페나 그란쿠페 모두 좀 둘 다 높아요. 그래서 좀 그런 고가격대에 좀 이 차를 국내에서 포지셔닝 한 게, 그게 조금 이 차의 발목을 좀 붙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사실은요. 차 자체는 정말, 네, BMW로서는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모두 이 차에 다 투입해 넣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 스포츠성만을 그 전문으로 하는 부서만 뛰어든 게 아니라 이 컴포트 세팅도 굉장히 좀 잘하는 그런 부서가,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그런 거를 취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서가 같이 정말 사이좋게 좀 만들어낸 차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요 M8 그란 쿠페, M8 컴피티션 그란 쿠페는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차 자체는 BMW 중에서는 그냥 저스트 베스트다 라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상으로 그렇게 속도 좀 올려보겠습니다. 블레이 충분히 하고. 이상으로 요 BMW M8 컴피티션, 그란 쿠페 컴피티션의 이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룹 터미널 복귀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안전하게 주행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하시던 체험에서 또 차량 선택하시거나 운전하실 때 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착하셔서 장착하셨던 것들 잘 해주시고요. 저희가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은 차량에 상차하신 후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터미널을 복귀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천천히 나와주실게요. 왼쪽으로 갑니다. 맨 처음에 차량 탑승했던 곳으로 이동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편으로 들어오셔서 저 까만색 M8 쿠페 뒤쪽으로 세워주시고 시동 끄신 다음에 편하게 하차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